우리가 몸속에서 요산이 높다고 해서 다 통풍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일시적으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요산 수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7.0 이상이 되면 이것을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또 이런 환자들이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찾아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발목이나 발가락에 요산 결정체가 침착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들이 한 5에서 10%에서 통풍 발작이 생기게 되는데, 환자들이 어느 날 과음이나 과식을 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 같은 것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엄지발가락 뿌리나 발등, 발목이 붓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은 아주 극심하게 오게 되고요. 붉은 발적이 생기고 걸을 수가 없거나 관절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오게 됩니다. 또 이러한 통증은 한 1,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발작이 생긴 이후에 또 전혀 증상이 없는 가늘기라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을 쭉 관찰을 하게 되면 한 1년이 지난 이후에는 62% 정도, 한 2년이 지나면 78% 정도에서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환자들이 한 10년 정도 아주 만성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요산 결정체가 이제는 발가락이나 발등, 발목뿐만 아니라 손가락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귀나 여러 군데 몸에 침착할 수도 있고요. 더욱이 이런 요산 결정체가 콩팥이라든지 심장이나 혈관에도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신부전 또는 신장 결석이라든지 또 심장병, 동맥경화, 중풍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통풍이 관절염이 생깁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뿌리나 발등, 발목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 관절염이 생기지만, 결국 통풍이라는 병은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수치가 증가돼서 이 요산이 전신에 침착하는 요산 결정체를 만드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요산 결정체가 콩팥이나 심장이나 혈관 같은 데 침착하게 되면 만성 신장 질환 또는 결석이라든지 심장병,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심지어는 중풍까지도 생기는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약을 잘 먹거나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처럼 통풍 관절염 환자들도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제를 꾸준하게 장기간 꼭 복용하시는 것이 이런 합병증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은 이제 침범한 관절에서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아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분석을 합니다. 평광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그 속에서 바늘 모양의 뾰족뾰족한 통풍 결정체를 찾으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관절염 증상이 사라지거나 조금 호전된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액을 뽑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풍 관절염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는지와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라든지 관절 초음파라든지 이중 에너지 단층 촬영 같은 CT 촬영을 해서 통풍 관절염의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면 이러한 소견들을 다 종합해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